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이 요즘 자주 못 올라갔던 이유는 회원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공부할 게 많다. 자,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포지션들을 우리가 좀 섞어가고 리밸런싱, 그리고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해 나갈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스탠스 정리를 좀 하고 업황들을 보고 우리가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좀 좋은 경험들을 이제 좀 안겨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자의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좀 2년 3년 이상 된 회원분들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쌓여가면 자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화폐를 보유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요런 부분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가라 부르면 생활물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물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과 화폐를 비교를 했을 때 또 금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 중에 가장 상승력이 높은 거는 주식이에요. 자, 주식은 이꼬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왜 상승률이 가장 높을까? 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목적, 수익이에요. 자, 수익을 존속할 수 없으면 기업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꾸준히 내야 되고 계속 내야 되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결국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경제 인식이라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번다고 욕을 하면서 나는 직원이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퓰리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노동자의 권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무슨 뭐 월마트, 월마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무튼가 우리나라의 큰 대형마트를 생각을 해보면 야, 니네 그동안 이만큼 벌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벌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수천억 수조를 벌었겠죠. 그러면 이만큼 벌었으니까 지금 되게 안 좋으니까 이 돈 그동안 이익 낸 거를 우리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지금 적자를 감수해라 하면서 노동자 대우는 좋게 해줘라. 이제 이게 온라인 세대로 바뀌고 뭐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익이 좋을 때 그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임금을 인상해 준다라든가 무슨 뭐 보너스를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데 안 좋을 때 내 대우를 좋게 해달라는 거는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주주면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경쟁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을 소유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또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것 같으니까 대충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안에서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변동성에서 하락을 저는 이제 최근에 받아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자, 하락을 받아들여야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간단한 개념입니다. 하락은 최대치로 나오면 어때요? 최대치가 마이너스 100%예요. 마이너스 100%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지션을 우리는 분산을 해가는 이유는 이걸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 투자가 실패를 해도 전체 포지션에서 실패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몰빵을 하지 말고 분산을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포지션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제로에 수렴하는 거란 말이에요.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락의 최대치는 100%인데 마이너스 100%란 말이에요. 수익의 최대치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자, 100% 수익은 우리는 이제 기준 수익률, 기본 목표 수익률을 1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100%에서 뭐 1000%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10,000% 수익도 가능하고 10만 프로 수익도 가능한 게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의 최대치는 마이너스 100%면 이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5%에서 10% 비중만 성공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래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90% 이상이 망하고 5%에서 10%만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양극화, 지금 말하는 양극화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엄청난 혼란들이 오고 국가는 거의 부도 상태에 놓이겠죠. 그렇게 돼도 투자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래도 이익을 깔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망하는 기업이 5% 10%도 나오지 않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그동안에 뭐 3년 4년의 데이터들을 보면 회원분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이런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하락을 인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거예요. 계좌 수익이 한 2억 정도 난 회원분이 계십니다. 이제 한 185% 정도 수익 중이고요. 투자는 지금 진행형이니까 지금 이제 수익은 2억이 나 있지만 이게 미래에는 20억, 200억 수익이 나겠죠. 언젠가는. 그 시점이 어디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해가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시키고 회사도 커가고 회원분들 자산도 커가고 우리는 이런 공유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회원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비를 막 올려가면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수익적인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 회원분들은 나한테 빼먹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갈등만 있겠죠. 저는 회원분들과 이런 갈등을 만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꾸준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 저는 이 사업도 접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이제 부채 정리가 좀 되고 주변 정리가 좀 되고 하면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의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쌓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경험을 쌓아가고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함께하는 동반자인 거지 제가 절대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락을 받아들여야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딩하면서도 코멘트도 많이 드리고 어떻게 회원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2021년 5월 10일 수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하락을 회피하면 수익도 없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보기님은 이름을 바꾸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리원 아닌가? 정확하게 아무튼 기억은 안 납니다. 오보기님이 이름을 바꾸셨는데 전 아이디가 뭔지 몰라서 이제 과거 데이터는 제가 이제 좀 체크를 못했고요. 인증도 좀 잘 안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좌 인증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 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2018년도에 이제 시작하신 걸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기 시작한 건 한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수는 현재 이제 100종목 이상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뭐 5개, 10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사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기업이 있으면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보유 종목 수를 몇 개로 제한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의 계획하에 시스템 하에 강제성을 두고 그냥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백화점 투자를 하고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고 하면 수익을 못 낸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씩, 수만 프로씩 상승하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10개를 담든 100개를 담든 1000개를 담든 10,000개를 담든 어떻게 수익률이 처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기적인 관점에 목을 매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거다. 그런 것들을 먼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화점식 투자에 대해서 안전성을 깔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훈련을 해드리고 경험을 쌓아드리고 이해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야, 이거 나오잖아. 3년 수익률 185%가 작은 수익률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이게 얼만데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좋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는 거고, 수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현금은 이제 한 13% 정도 이제 만들어서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올해 4월에 이제 계좌 보고 해주신 걸 보면, 계좌 인증을 해주신 걸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현금 사인을 한 20%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20%에서 25%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현금을 리딩보다는 이제 조금 작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더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포지션이, 금융건설주 비중이 높아요. 자, 금융건설주 제가 언제부터 이제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때부터 계속 코멘트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싸다. 금융건설 섹터가 가장 싸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돼야 된다. 회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이거 포지션 갖고 있는 부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죠. 이쪽 포지션에서. 기존에는 성장 섹터 비중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장 섹터 비중이 이제 뭐 한 70% 이상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성장 섹터보다 가치주 섹터가 밸류 매력이 더 높아지니까 성장 섹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치주 섹터 밸류 매력이 더 높아지면서부터는 가치주 섹터 비중을 계속 키워갔단 말이에요. 가치주 섹터의 핵심은 금융건설주. 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리레이팅 포지션들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 원금 평가를 보면, 자, 3년 동안 한꺼번에 1억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계속 자금이 이제 누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185%보다 사실 수익률은 훨씬 높은 거예요. 중간값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금 투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면 평가손해까지 해서 지금 이제 잔고는 한 4억 2,9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 1,000만원이 4억으로 1억이 4억으로 늘어난 거죠. 투자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년 이상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어때요? 처음에 원금만큼의 수익이 몇 개월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11월부터 4월까지 보면 딱 6개월이에요. 3년 투자한 기간 중에 6개월 만에 어때요? 수익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죠. 자, 10월달에 2010년 10월달에 조정의 시그널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 욕심을 좀 부려서 제가 리딩을 할 때 현금을 25%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시장 버블 포지션은 이제 10% 정도, 15% 정도 잡혀 있는데 10% 정도 조금 욕심을 부려서 현금을 더 실어갔다.
그래서 11월 달에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드렸죠. 이전부터 미리 코멘트를 드렸어요. 하락이 좀 오게 되면 수익률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욕심을 낸 겁니다. 현금을 그러니까 한 10%, 15% 정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10% 정도 더 가져간다 라고 이제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좀 급격하게 주식을 채워가는 포지션들을 좀 코멘트를 드리고 했는데, 요게 이제 리딩의 실수다 라고 제가 이제 많이 코멘트를 드렸죠. 어떻게 저도 사람인데 항상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변동성을 바라봤다는 소리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오류를 조금 줄이고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왜곡 포지션들을 좀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수익이라는 거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림 맞추기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드 앤 숄더. 자, 헤드 앤 숄더라는 게 뭐예요? 산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되면 여기서는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하락의 시작 시그널이다. 그림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산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뭐예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니까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순간 어때요? 이건 매도세가 강한 거기 때문에 매도세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변동성의 하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요거를 헤드앤숄더라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이게 한 70%에서 한 80% 정도 돼요. 이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팍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 게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단기 포지션에서 이게 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한 20%에서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70% 80% 확률에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럼 이때는 하락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률적인 개념으로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깨져서 여기에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 자, 코스피가 2200포인트인데 만약에 2000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식 비중 다 채운다 그랬어요. 100%. 그리고 뭐 2100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코멘트들을 드렸던 거고, 우리는 이런 확률이라든가 변동성을 가지고 포지션 설정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치, 시장 가치가 지금 얼마고 기업 가치가 얼마고를 가지고 포지션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0월이에요. 이게 10월 달에 회피를 하려고 그랬으면, 자, 이 하락의 확률이 예를 들어 70% 80%가 돼요. 야, 하락의 확률이 70% 80%가 되니까 이 확률에 따라서 우리는 막 현금 비중을 엄청 늘려놨다라고 주식 다 팔아버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익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락을 받아들여야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락이 오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더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계속 사는 겁니다. 상승할 때도 사고 하락할 때도 사는 건데, 보통 상승할 때는 리밸런싱해서 살죠.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리밸런싱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싼 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비싼 거 좀 팔고 싼 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죠. 비싼 걸 좀 팔고 아니면 덜 싼 거. 내가 더 싼 게 나오고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조금 더 덜 싸다. 그러면 덜 싼 거를 조금 덜어서 이제 더 싼 거를 찾아서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많이 취해요. 하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평가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저평가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럴 때는 밸류가 이제
밸류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는 전체적으로 싸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뭘 사야 될지. 상승을 할 때는 전체가 올라가지 않아요. 주도 섹터라는 게 잡히고 성장률이 높은 거, 밸류 매력이 높은 게 보통 주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도 섹터,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서 싼 걸 찾아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포지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빠집니다. 보통 이제 전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저평가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밸류 포지션을 취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보통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대응을 해주는 게 포지션 설정이 훨씬 유리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수익이 없는 거예요. 내 투자 원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1억의 수익을 회피를 하게 되는 거라고. 자, 이게 하락 변동성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나와봐야, 이거 하락 변동성 나와봐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빠지고 말 거 아니에요. 뭐 마이너스 50%만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회피하기 위해서 100% 수익, 내 원금의 100% 수익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란 말이에요.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건 투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10월에 제가 이제 그런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아직 많이 비싸지 않다. 다만 이제 버블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 적정 가치가 한 2100포인트, 지금은 이제 적정 가치는 한 27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 야, 이때는 2100이었는데 왜 지금 2700이냐. 기업이 이익을 내가지고 그동안 이익을 내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 밸류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치면 뭐 가치가 고정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가 고정값이 아니에요. 이게 고정값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1985년도에는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였어요. 100포인트. 2000년에는 1000포인트였습니다. 자, 2010년, 2020년에는 자, 2000포인트 오고 있어요. 자, 기업 가치가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전체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요. 화폐 가치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게 성장을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자, 1985년이 쌀까요? 2010년이 쌀까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게 예를 들어 500포인트일 때보다 2000포인트일 때가 더 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고정값이라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 시장 가치라는 거는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더 가고 하게 되면 이 버블이라는 게 이제 확대되고 뭐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락의 스탠스, 하락의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수익률들은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버블장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버블이 꺼질 때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하락이 나와야 아 이제 이 버블이 끝났구나 라는 건 그 하락을 다 두들겨 맞아봐야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빠지면 다시 싸질 거니까 저평가 포지션이 나와야 아 그때 그 자리가 버블의 꼭지였구나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밸류 매력이라든가 기업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시장가치, 기업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버블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이 10년일 거냐, 1년일 거냐, 6개월일 거냐, 지금 당장이 꼭지일 거냐는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버블 포지션에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단기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죠. 다만 언젠가는 버블이라는 게 꺼지면서 요게 다운사이드가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제의 다운사이드가 잡히기 시작해요. 경제의 다운사이드가 잡히게 되면 장기 수익률들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지션 설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을 섞어가고 자산가들은 채권을 섞어가고 금을 섞어가는 겁니다. 자, 고정가치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조금씩 섞어나가는 거예요. 왜?
자, 상승률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이 가장 성장률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주식만 100% 갖고 가면 성장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말도. 근데 왜 이런 우리가 다른 자산들도 섞어가고 현금을 섞어가고 할까요? 자, 싼 자리에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장기 수익률들이 떨어진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8%가 연평균 성장률이다. 수백 년 동안. 근데 갑자기 20%, 30%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년 후 거를 땡겨서 반영하고 3년 후 거를 땡겨서 반영하고 5년 후 거를 땡겨서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년, 3년, 5년 동안 수익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 게 가파를수록 어떻게 돼요? 장기 수익률들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 수익률들 떨어지는 거를 인지를 딱 하게 되는 순간 투자 자금들이 어때요? 급격하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변동성이 하방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평균 8%씩 성장을 하는데 자, 마이너스 20%가 빠지고 마이너스 30%가 빠지고 하면 자, 2년치, 5년치의 수익에 알파가 붙는 거잖아요. 성장률에 알파가 붙으니까 장기 수익률이 또 높아지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에 주식을 싸게 많이 담기 위한 준비를 버블장엔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인지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자, 버블과 하락 스탠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 계속 드렸어요. 자, 현금 비중을 얼마가 섞었을 뿐 자, 이 버블이 끝이 어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0년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버블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하락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주식을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고 10월 하락을 만약에 우리가 회피하려고 그러고 다 팔았다 그러면 오보기님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려고 그러는 순간 이 수익은 없는 겁니다. 하락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하락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락이 두드려오면 두들겨 맞겠다 라는 스탠스들을 잡고 가야 수익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이라는 건 잠깐의 변동성이니까 성장이라는 건 영원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락을 회원분들한테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가야 수익률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하락은 최대치로 나와야 마이너스 100%다. 수익은 무한대다. 그럼 폭이 어디가 더 크냐? 수익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의 폭을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헤드앤숄더? 이런 그림 맞추기 하면서 개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락 확률이 높으면 어쩔 건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서 뭐 10%, 마이너스 20%. 제가 10%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20% 빠지면 저평가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식 다 사서 또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포지션이 오는 거라고. 제가 이때 회원방송이고 리딩 포맷으로 그런 말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폭락이 툭 나오면 다 받아버린다 이거. 우리는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거 다 사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쉬운 거지 뭐. 이게 나와줬으면 땡큐지. 더 샀으면. 근데 안 나오고 그냥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헤드앤숄더인데 여기서 푹 안 빠지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확률 20% 30%짜리가 이긴 거예요. 자, 통계치로 봤을 때 접근을 했을 때 자, 우리가 20% 30%에다 배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배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최근에 보면 오보기님은 굉장히 가팔라요. 회원분들 중에 거의 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회원분들이 4월 평균 수익률 보니까 한 5%에서 한 9% 정도 찍히는 것 같습니다. 오보기님 한 12% 찍혔는데 보니까 건설 금융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건설 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이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잘한 걸까요? 포지션이 어디가 조금 더 높고 낮을 수는 있지만 너무 비중이 쏠리게 돼서 수익이 좋다라는 거는 장기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 중에 지금 최근에 수익률들이 안 좋은 분들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올라갈 때 지수가 이 앞에서 올라갈 때 성장 섹터가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장 섹터가 가장 강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성장 섹터 비중을 줄이면서 가치 섹터 비중을 막 늘려갔단 말이에요.
가치 섹터 비중을 여기서 이제 많이 늘려가서 이 조정 국면에 리밸런싱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리밸런싱에 동참을 안 해준 거예요. 성장 섹터 끌고 간 거예요. 여기서는 성장 섹터가 어때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여기 1월부터 여기까지는 성장 섹터가 기존에 시총을 많이 띄워놨는데 성장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치 섹터가 올라간 거죠. 자, 이 포지션을 미리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리밸런싱 포지션을 잡으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동참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가는 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때요? 소외감을 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렇다고 뭐 손실이 나고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 올라탄 사람들은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안 나는 장입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자리에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바로 바이오가 제일 세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소외가 되고 있고, 뭐 게임, 엔터, 뭐 등등,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디커플링들이 이제 메워지고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2차전지, 뭐 인터넷, 뭐 반도체, 뭐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다가 반도체는 아니고 뭐 2차전지 인터넷, 뭐 이것도 헬스케어, 뭐 삼바,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가 소외되고 있고, 건설, 금융, 뭐 이런 것들, 식료품, 뭐 이런 쪽, 뭐 철강, 요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이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골고루 섞어가고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장이 이렇게 쉬어도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는 항상 그래요. 리밸런싱을 잡아가면서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쉬어갈 때도 변동성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대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락을 할 것 같으면 뭐 다 팔아버리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막 부채고 뭐 땡겨서 다 때려박아 버리는 거. 욕심과 공포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이성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려고 그러면 그림 맞추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하지 말라고. 시장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섹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2200개 기업이 상장 기업이다. 이 중에 상승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50%를 추리면 무조건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1, 2년은 소외될 수 있어요. 뭐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아웃퍼폼 수익률 무조건 나와요.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1, 2년 전부터 금융 섹터, 건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코멘트를 많이 들었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가치가 반영을 받잖아요. 저평가 기업은 리레이팅 포지션이 와요. 고성장 기업은 업사이드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업황을 체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이런 변수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내 판단을 100% 신뢰한다라는 건 오류예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내가 100%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산으로 우리는 해결을 하는 거죠. 내가 틀렸어도 마이너스 100%가 고정값이라고. 내가 틀려서 투자한 기업이 망해도 마이너스 100% 이상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 분석에 맞아 들어갔을 때 1000%, 10,000%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 확률이 1000%, 10,000% 수익률의 확률이 내가 90%가 틀리고 내 예상이 90%가 틀리고 10%만 맞아도 이기는 게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어때요? 적자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든가, 자,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서 부채를 줄어든다라든가, 자, 고리스크, 고리턴의 투기 관점도 어느 정도 입혀가는 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들 드리고 있어요. 자, 제한적으로 비중을 설정해서 이제 뭐, 포지션 설정을 해나가면 이런 것도 충분히 입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그리고 사이클 산업, 뭐 반도체라든가. 자, 리레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레이팅이 이제 뭘 말하는 걸까요? 자, 현금 가치는,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자산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를 받아요. 자산 비중이 높으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어때요? 기업 가치는 항상 저PBR, 저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자산 비중을 줄인다라든가, 자산 비중을 줄이는 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그러니까 보유 현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든가,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든가,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규모가 줄어들겠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자산 가치가 1억이에요. 1조예요. 자산 가치가 1조에 200억을 벌어요. 자, 그러면 성장률은 몇 프로가 잡히는 거예요? 2%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 1조에 8천억을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해버립니다. 8천억을 투자 배당을 해요. 자, 200억을 벌어요. 똑같이 200억을 벌면 2천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성장률이 몇 프로가 잡히는 거예요? 10%가 잡히는 거예요. 자, 자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높게 잡히는 게 뭐예요? 이게 리레이팅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자산주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리레이팅 포지션이 나오면 성장률이 2%에서 10% 올라가면 5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성장 기업들은 어때요? 바뀌어요. 고성장 기업은 성장률이 예를 들어 20% 50%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매년 20% 5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받았는데 성장률이 축소된다. 자산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 성장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성장 섹터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뀔 때는 수익이 안 좋아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때는 수익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포지션을 보고 이제 건설금융 섹터 이런 데들을 굉장히 많이 코멘트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시야는 전부 다 성장 섹터에 가 있어요. 왜?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자, 리밸런싱 포지션으로 못 잡아가는 거죠. 왜? 지금에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도 항상 지금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이야기라고 하면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팔려요. 뉴스가. 지금 핫한 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만 얘기 자꾸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 모르던 사람들도 이런 뉴스, 언론, 미디어를 자꾸 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중이 한 방향으로 가요. 자, 투자 수익률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역발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중의 포지션을 거꾸로 가는 거라고. 자, 코스피가 4월달에 이때 막 이제 1월달에 급등할 때 뭐라 그럴까요? 1월달에 급등할 때 전부 다 대형주. 돈이 이빨에 몰린다고. 신규 자금들이 막 삼성전자 계속 이런 것만 사는 거야. 삼성전자, 뭐 카카오 다 주도주만 사는 거죠. 막 2차전지, LG화학, 삼성, SK 그것만 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때요? 중소형주 장세 올 거다. 왜? 대형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면서 어때요? 밸류 매력이 중소형주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중소형주 장세 보잖아. (1월달에) 대형주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전부 다 대형주 떠들 때 우리는 중소형주 남는 거예요. 회원분들도 그럽니다. 야, 지금이라도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로 갈아타야 되나요? 대형주 올라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꾸 시류에 휩쓸려 다니면 절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턴어라운드 기업. 제가 이제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출발 안 하고 지금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올 때 하락도 가장 좀 크게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5G 이야기를 또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왜? 지금 이익을 못 내.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아서 막 적자에 들어갔다라든가 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근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익 구조가 굉장히 나오고 성장률이 잡히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야, 요런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업사이드가 잡히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2017년도에는 전부 다 반도체, 바이오만 보고 있을 때. 제가 이때 2017년도에 뭘 얘기를 했을까요? 자, 5G. 2차전지.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2차전지는 아니다. 2018년도 뭐 이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때요? 반도체 폭망했다. 뭐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이걸로 완전히 반도체 망했다. 2차전지 막 제가 그때 2018년 19년도에 가장 많이 얘기했을 때가 막 배터리 막 불났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야 이거 지금 사야 된다. 배터리 불났다니까 사야 된다. 전부 이제 그 뭐 배터리 불난다고 팔아요. 야 배터리 불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배터리 팔리는 거랑. 야 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 다 망한다. 그때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남들 다 좋다 그럴 때 쳐다도 보지 말아라. 자, 2020년도, 2019년, 2020년도에 자, 2차전지, 뭐 바이오, 그리고 뭐 인터넷은 후발주만 보자. 너무 비싸다. 2차전지, 자, 이거는 이제 밸류 매력이 없다. 2차전지 비중 줄이고, 바이오. 자, 비중을 많이 줄여놨죠. 2020년 초에.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설 사라, 금융 사라.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건설금융. 지금 어때요? 시장에서 제일 핫하고 강하고. 여기에 철강도 들어갔는데, 철강은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많이 취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회원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코멘트들을 드렸기 때문에 건설금융 섹터 위주로 우리는 매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턴어라운드 포지션을 조금 이제 섞어가자. 그런데 아직도 건설금융 섹터가 너무 싸다. 아직도 너무 싸다.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싸다. 이쪽 비중은 조정이 들어오면 더 늘리자. 반도체도 2017년도랑 포지션이 다르다. 지금은 조정 들으면 사자. 2017년도에는 반도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지금은 또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업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고리스크 고리턴의 투기 관점. 왜? 리턴이 안 나오면 적자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뭐 적자가 확대돼가지고 기업이 부도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포지션은 리스크가 커요. 다만 리턴도 굉장히 크죠. 마이너스 100% 턴어라운드가 성공하지 못하고 기업이 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100%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을 해버리면 1000%, 2000%짜리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턴어라운드 포지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10%만 맞춰도 이기는데 이 확률을 최소 60% 이상은 잡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추적하고 업황을 추적하면. 자, 요런 거를 쌓아서 어떻게 하냐면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려고 그러면 대중과 반대로. 대중보다 수익을 많이 내야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일 거 아니에요. 대중과 반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는 거는 가치 포지션을 본다라는 거예요. 대중은 변동성을 바라보거든요. 변동성에 무심하게, 묵묵하게, 가치에 대한 포지션들을 취해가야,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쌓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하락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자,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손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 게 아니고 손실에 머물렀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 손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실 구간이 왔다가 그냥 수익으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손실은 계속 확대되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거라고. 잠깐 손실 구간에 잠깐 머물러가 있는 거를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고, 하락은 최대치로 나봐야 마이너스 100%인데 수익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싱을 이쪽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수익을 취해나가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관점과 전략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스템을 짜서
강제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가는 겁니다. 가만히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저도 제가 직접 투자하면 힘들 것 같아요. 왜? 더 매력적인 게 보이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챙기고 싶은 욕심이 끼고 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뭐고 할 땐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고 돈이라는 게 나에게 비중이 굉장히 큰 어떤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내 심리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는 거죠. 이걸 배제하고 가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 그리고 주식은 항상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저축을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나중에 내가 목표한 만큼 커졌을 때는 회수를 많이 해서 내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저축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미래가 없잖아요. 수익이 계속 좋아지고 뭐 자산이 계속 쌓이면 뭐 할 거야? 내가 왜 돈을 불리려고 그래요? 미래에 내가 소득원이 없을 때 그 노후에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지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복이님은 보면 어때요? 1억에서 4억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한 200% 3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한 번 또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또 한 번 반복하면 1억이 10억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이 10억 된 과정을 또 한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억이 10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한 자산이 10억에서 100억 안에 들어간다. 내 노후 자금이 30억에서 50억이면 된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대충 뭐 한 10년, 15년 지나면 내가 목표한 노후 자금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계산하고 연봉 계산합니다. 거기서 지출을 빼요. 그러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위로 20년, 30년을 계산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욜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쓰고 죽자.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단기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건 다 사기예요. 지금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자, 현재를 즐기고 미래에 불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으면 좋은데 잘 죽어지지가 않아. 죽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살아있으면 지금 즐겼던 만큼 미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되게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되게 좋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강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가 좀 있은 분들은 강남 다 논 봐주고 할 때 이 논 조금 사놨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건 안 해요, 지금도. 그때 이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고. 야, 삼성전자 주식 20년 전, 50년 전에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년, 50년 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뭘까를 찾아서 지금 보유하려는 생각은 안 해요. 투자는 롱텀으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돈 몇 푼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